사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김규현 의원이 의장에, 전재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4일 치러집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비밀투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정당 간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인 산청 성심원. 성심원은 한때 사람들의 편견 속에 격리돼 육지 속의 섬으로 불려왔는데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센인과 시설의 꾸준한 노력 끝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첫 달빛 어린이 병원이 사천읍에 생겼습니다. 365일 응급시간대 소아와 청소년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지역 의료 사각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SNS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 스며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시책을 알리고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결과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김규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의장은 빠른 시일 내 갈등을 봉합하고 제 역할을 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투표 결과 윤형근 의원 5표, 김규현 의원 7표, 무효 0표로 김규현 의원이 제9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당 선거에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의장 후보 등록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 하지만 전재석 의원이 사퇴서를 내면서 양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윤영근 전반기 의장의 연임이 예상된 가운데 김규현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 의장에 당선된다면 저는 2년 뒤에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필코 명시합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3표 이상 얻으며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본회의장엔 정막이 흘렀지만 일부 의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임 의장은 갈등을 빠르게 봉합해 일하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후유증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또 저를 지지해 주시 않은 분들에게도 의장으로서 의원들에게 권한과 업무를 나누어서라도 그분들이 전체 의사 협의체가 준비된다면 같이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후 열린 부의장 선거는 전재석 의원이 7표로 최다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사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당론과 엇박자를 내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정과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당분간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었죠.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투표자들이 접었던 투표지를 다시 펼쳐 투표함에 넣습니다. 접은 흔적 없이 아예 펼친 채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1일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포착된 모습으로 영상 속 투표자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 당 소속 시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간표위원들이 기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펼쳐 보인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튿날인 2일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비밀투표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간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이는 일타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의 결과라고.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측은 이미 도당 차원에서 의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마친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었다며 이탈표 방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비밀 투표 위반에 대해선 기표 당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됐었기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당의 공문을 받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우리 14명의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했고 또 동의된 의원님들을 선출하겠다라는 합의까지 있었습니다. 투표를 실시할 때는 충분하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를 했고, 의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 양 당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2일 함양군의회 의장선거 파행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지역에서 민주적인 선출 절차 대신 밀실 담합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한 원구성을 방해하고 함양 군민과 군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을 관련 조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군의원 전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하동 여자고등학교와 하동고등학교의 통합 절차 추진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립 하동 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유경원이 오는 10일 하동여고 계속 운영에 대한 심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통합 반대가 의결되면 통합 절차는 종료되고 찬성이 의결되면 오는 8월부터 통합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일 저녁과 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사천에도 생겼습니다. 소아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춘 응급실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한시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를 보러 온 어린이와 부모들, 환자 대기 명단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사천읍에 위치한 서울아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고 지난 1일부터 첫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국시비 지원을 바탕으로 응급시간대 소아와 청소년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입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진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은 저녁 6시로 늘려 365일 진료체계로 운영됩니다. 밤사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팡질팡 헤맸던 부모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아이들을 봐주시던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이들도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는 밤에 아프면은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6시에 이제 장부를 적고 또 9시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바로 밤에도 언제든지 진료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천 서울아동병원은 경남에서 6번째이자 서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사천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증상에도 늦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는 소아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열이 난다거나 단순히 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나 인근에 있는 삼천포, 남해, 그리고 고성이나 이쪽까지, 그리고 저기 서부 경남의 하동 지역까지 다 이용해 주시면 그쪽까지 다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한 여력을 다해서 한번 아기들 치료해 드릴 예정입니다.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또한 연중 무휴 운영합니다. 야간에도 휴일에도 쉬지 않는 민간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와
의대 갈등 여파로 일부 동네 의원마저 휴진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의료 사각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정성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성공을 위해 국회와 관련 기관, 단체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서천호 의원 주최로 열리는 우주항공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전문가 50여 명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입법과 정책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며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삼성, 도내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삼성 희망 디딤돌 2.0과 연계한 직무 교육 및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며 교육기관 숙식과 교통수단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각각 회원기업과 특구기업 대상 취업교육 이수 자립준비 청년에게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산청에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인 성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격리돼 육지 속의 섬으로 불려왔는데요.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센인과 시설의 꾸준한 노력 끝에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센 병력자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방황하다 쫓기듯 성심원으로 온 한센인 A씨. 고향을 등지고 떠난 10대 아이는 어느덧 70대 중반의 노인이 됐지만 가족에게조차도 의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처음에 한센병 들어가지고 했을 때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흑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간도 있고 부모 형제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내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 하는 생각에서 산천에 가면은 음식도 안 주지. 또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고운 시선이 아니고. 60여 년 전 진주의 한센인 마을 구생원에서 독립한 한센인들이 만든 성심원. 한때 500여 명의 한센인이 살았지만 편견 속에 세상과 격리돼 육지 속의 섬으로 불려왔습니다. 지금처럼 다리가 없어 배가 유일한 외출수단이던 때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이들이 무트로 나오는 것을 감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들어섰고 올해 성심원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생기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외부인 초청 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바깥 세상의 문을 두드린 성심원과 한센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성심원을 방문해 현장 고충을 청취하는 등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 성심원은 이에 힘입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무동 건물을 리모델링해 화덕피자를 파는 카페를 본격 운영하고 시설 내 운동장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 속의 섬처럼 어떤 차별화된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그냥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일반 주민으로서 같이 어우러져서 현재 이곳에 남은 한센인은 70여 명. 백신 보급으로 평생 한센병을 앓는 환자가 더 나오지 않게 되면서 마지막 세대가 된 이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쌓인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 묵곡 생태숲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조성됐습니다. 산청군은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760m, 폭 1.5m의 황토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 포장과 도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학생들이 진주 보건대학교를 방문해 4주간 여름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진주보건대에서 2일 글로벌 간호 여름학기 프로그램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에서 방문한 학생 7명은 진주보건대 매칭 학생 21명과 함께 앞으로 4주간 문화와 정보교류, 간호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주보건대와 하와이대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협약을 맺고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를 찾은 하와이대학교 매넷 베넴 총장과 진주보건대의 정대범 글로벌 부총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Different procedures, different ways of doing medical care, taking care of loved ones. And the cultural exchange, I think, is going to be wonderful both for our students and for the students here. 앞으로 미래 의료인이 될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됐습니다. 최근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쇼폼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진솔아, 나를 믿니? 네, 팀장님. 뛰어들어, 진솔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양산시 워크넷. 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최근 양산시가 지역 일자리 센터 홍보를 위해 게시한 10여 초의 짧은 영상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밈을 활용한 재치 있는 구성과 인상적인 장면들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2일 기준 해당 게시물 조회수는 880만 회를 넘었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SNS 홍보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서부경남 지역 6개 시군 모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 중인데 지역 축제나 행사, 시책 홍보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실시. 그래, 이거 해야 돼. 경찬 씨, 올해도 농촌 일손 돕기가 내려왔습니다. 네. 올해 또 간다고요? 매실이 지금 많이 열렸어요, 촌에. 특히 짧은 길이 영상 콘텐츠인 쇼폼이 활발해지면서 지자체들의 홍보 열기가 더 달아올랐습니다. 쇼폼은 영상 시청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스마트 기기로 쉽게 생산, 가공, 공유가 가능합니다. 밈을 활용해 가볍고 재밌게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보니 지자체 활동에 큰 관심이 없는 젊은 층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관심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하동군에서 뭘 하는구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내 대학 등도 홍보 대열에 합류한 상황. 쇼폼을 통한 공공기관들의 시책 알리기와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하동 등 진주목관화 5개 문화원 금성문 학술대회가 지난 1일 국립진주박물관 두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5개 문화원의 공동사업으로 서부경남 지역의 금성문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 기록으로 후대에 남기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진왜란 관련 진주성 금성문 고찰과 산청 지역 금성문에 나타난 효 열행의 양상, 하동군의 암각서 고찰 등에 대해 발표와 질의답변 등을 진행했습니다. 산청 삼장지하수 보존비대위가 지리산 산청샘물 연장 허가 불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2일 낙동강 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생물이 지난 4월 일 600톤 취수 연장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중 개발 가능량 등에 교묘하게 일부의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조작된 자료를 이용한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수공장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피해 조사에 앞장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일 오전 9시 30분쯤 사천시 축동면의 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 동이 타 소방추산 4,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에 근무자 15명이 있었지만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 2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소막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축사 주변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면서 오전 중에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3도, 함양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4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짙은 안개로 인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계속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